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을 기준으로 사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고 기획 또는 미디어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어떠한 미디어들을 더 좋아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료를 꼼꼼히 읽으셔야겠지만, 오늘은 이 실태 보고서의 요약 보고서 내용,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이고 우리 광고를 기획하고 미디어를 기획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꼭 인지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자료라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터넷 광고를 공부하거나 우리가 실행할 때 이 자료는 매년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자료는 2020년도에 나오고요. 현재 지금 2020년도에 인터넷 이용 실태 보고서는 내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떻게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요약본 내용 나온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총 1999만 가구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1997만 가구 중에서 1991만 가구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 인터넷을 접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모든 가구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어떤 방법으로 접속하고 있을까? 이것을 볼 때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선 인터넷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선 인터넷은 81.6%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바일 인터넷을 99.9%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은 대부분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되게 전형적인 건 스마트폰이 있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공유하는 방식 자체가 와이파이가 있고요. 이동형 무선 인터넷 공유기, 이 두 가지도 있는데 이동형 무선 인터넷 공유기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보통의 경우 가구의 경우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이 중요한데 그러면 인터넷 접속기기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데스크탑,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가 51%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는 41.6%로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40.4%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TV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 하나가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생각 외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다.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통계적 자료가 PC 컴퓨터 그 다음에 노트북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는 뭐 아이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삼성 갤럭시 탭이라든가 이런 이것을 다 태블릿 PC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태블릿 PC의 사용 빈도가 꽤나 높아졌다는 사실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8%, 전체 가구의 7.8%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자책 단말기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 이용자 수는 600만이 좀 넘죠. 거의 전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대별로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대별로 10대 이하, 10대 이하조차도 지금 인터넷을 거의 뭐 90%가 넘는 비중이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우리가 인터넷 광고를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0대의 인터넷 비중조차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은 세대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60대와 70대로 넘어가면서 인터넷 사용 비중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0대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1950년대생들이 아마도 60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40년대생 이하 분들이 그 이하에 태어나신 분들이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세대 계층별로 그들에게 광고를 우리가 실행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좀 물론 인터넷 이용 시간은 많이 다르겠죠. 주 평균 이용 시간은 17.4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21시간에서 35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주별로는. 근데 이런 비중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0시간만 넘더라도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용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3시간씩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91.8%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별로 이렇게 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인터넷 사용률은 남성이 훨씬 높은 걸로 훨씬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남성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 그 통계 자료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이용 상황을 보자면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 및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90%가 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충청도만 하더라도 또 이제 90%가 넘는 거의 100% 육박하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과 충청남도 북도 지역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경상북도, 남도, 부산 지역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나타나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좀 낮은 비중을 나타나고 있는 것, 90% 이하를 나타내고 있고요. 좀 낮은 지역으로 보자면 전북 지역과 전남 지역이 80%,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원 지역과 전남 지역이 또 이렇게 낮은 걸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과 유선 인터넷은 사실 인터넷의 사용 비중이 무선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낸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사회의 좀 특징은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즉 사회적 연결망이 굉장히 촘촘한 사회라는 것은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적 연결망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정보, 그 다음이 자료와 정보, 그 다음이 여가 활동, 기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인터넷은 우리나라의 그 사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여가 활동 이런 순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인스턴트 메신저가 가장 크겠죠. 여기서 인스턴트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이런 그 메신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광고 쪽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직접적인 어떤 인스턴트 메신저가 아니라 SNS를 볼 때는 63.8%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은 61.7%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메일 광고보다는 SNS나 인스턴트 메신저 쪽으로 광고가 많이 이제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와 정보 취득 부분에서는 신문 잡지를 읽는 것이 가장 높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용자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나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늘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사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신문 잡지에 뉴스 읽기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둔다는 사실은 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품 서비스 정보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여행, 교통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광고를 기획할 때 주요하게 이제 기억해 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 활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와 동영상, 영화 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미지, 동영상, 영화 보기는 주로 이제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 다음에 포털에서 제공하는 영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들 수가 있겠죠. 음악 듣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하고 있고요. 게임이 사실은 되게 게임 부분이 굉장히 좀 이 정도 비중이라면 남녀노소 굉장히 많은 비중이 게임하는 거에 이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사진 게시 공유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굉장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이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주요 그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영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세대가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중은 81.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상을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가 어디 있을까요? 유튜브라든가 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영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 이거는 사용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사용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대의 경우는 93.2% 동영상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사실 20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20대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디어들의 중요성들을 다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 검색 주요 도구로 볼 때 우리는 이제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 등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가 사실 우리나라 SNS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전히 포털 사이트의 중요도가 굉장히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서비스가 단순히 영상만 서비스한다기보다도 포털 사이트에서 주요한 광고 매체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영상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영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이런 걸 통해서도 꽤나 이건 지금 많이 이게 그러니까 영상을 전용으로 하는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10대 이하 아동들조차도 58.9%가 동영상 검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가 사실 3-4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음성 인식 서비스가 사실 25.2%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가 드디어 서비스가 대중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이곳은 굉장히 우리가 광고나 PR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콘텐츠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조만간 떠올 것입니다. 이것이 2019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도는 훨씬 더 이보다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뉴스라든가 음악, 정치, 날씨, 교통정보, 일정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쪽에서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상의 생활 필수 도구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기는 사실 2020년 10월이라고, 지금 11월이죠. 11월인데 11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도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본격화되는 시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도 굉장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은 당연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인터넷 쇼핑몰 자체가 일종의 주요한 광고 미디어로 등장한 현상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조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주부들은 식료품이라든가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2020년도에는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통계가 보고가 되진 않았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방식은 일반 쇼핑 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와 앱과 예약, 예매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서비스가 굉장히 비중이 의외로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NS 연계 쇼핑도 7.2%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조차도 전체적으로는 여기 이제 모바일을 사용한 비중인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PC를 사용한 인터넷 뱅킹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것은 가상화폐가 일상적인 송금과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혀 나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비중은 20대에서 30대가 굉장히 높죠. 10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10대와 20대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대별로 이용률 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15년도에 인터넷 사용 격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3세에서 9세의 사용자들이 매우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 좀 되게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대 이상이 크게 드러나고 있죠. 심지어는 70대 이상조차도 17%에서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 세대가, 그렇다면 이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전 세대에 걸쳐서, 특히 경제와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 서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와 20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광고 기획을 생각할 때 이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음성 인식,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 광고를 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으로서는 크게 활용되는 게 없죠. 하지만 조만간 이것이 AI 음성 인식조차도 광고 미디어로서 우리가 주요하게 활용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쇼핑, 뱅킹 뭐 이런 것들이 20대들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광고를 20대와 20대를 어떤 집중 타깃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서비스가 10대나 20대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지만 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인식도 34%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 쇼핑, 뱅킹, 메신저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대와 10대, 20대, 30대, 40대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이 메신저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령층으로 볼 때 고령층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성 인식은 비중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메신저의 사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 50대 이상 층들이 이러한 어떤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카카오톡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페이지에 있는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 이걸 떠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은 숫자로만 볼 때는 50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숫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숫자의 문제인데 결국 30대, 40대, 50대까지 인터넷을 굉장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구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살펴본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목적 자체도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고요. 여가 활동, 그 다음에 자료와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용 목적에서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직장과 직업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도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통계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텔레비전 디바이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참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데스크탑, 노트북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현황입니다. 스마트폰은 92.2%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전 인구의 30.6%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다음에 이동 전화,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남녀 비율,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그다지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은 거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들은
7.5%라고 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비중을 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좀 재미있는 것은 카카오톡이 아주 막강하죠. 지금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 IT 쪽으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거의 전 국민적인 그런 인스턴트 메신저, 이제 그 미디어로 자리 잡힌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메신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메신저도 9.1%, 이 정도는 뭐 적은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주로 100% 정도가, 가장 많은 건 이제 대화 쪽인 것 같고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동영상 일정 업무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음성이라든가 영상 통화로서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택배 및 배송 이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도 및 위치 공유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용 SN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의용 서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가장 1위로 나타나고 있네요. 되게 놀랍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두 번째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가 또 그 다음 그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밴드가 꽤 많이 사용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카페, 블로그, 트위터 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 범주를 나누는 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 소셜미디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면에서 좀 빠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NS를 사용하는 이유의 비중, 요게 참 재미있게 전 봤는데, 요게 이제 친구나 교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80%가 넘습니다. 대단한 비중이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교제와 친교가 가장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사람이 게시한 컨텐츠를 보는 게 61%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이 공유한 또는 게시한 컨텐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이 이제 취미 여가 활동의 관심사 공유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일상에 대한 기록, 이 부분이 38%, 지식을 위한 공유는 32%, 그다음에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게 18.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우리가 좀 잠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불편하다. 이것은 SNS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된 것이 있죠. 사실 이것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사생활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려들이 좀 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용 동영상 서비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튜브가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글로벌 서비스죠. 사실 글로벌 서비스이고, 영상에 있어서는 단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가 그 다음이고, 아프리카 TV 다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몇 가지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넷플릭스가 7.4%,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지금 올해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넷플릭스의 비중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도 아마 순위가 달라질 것 같아서 2020년도 통계가 나올 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인터넷 이용 실태 보고서, 요약 보고서에서도 그 중에서 좀 우리가 광고 기획, 광고 미디어 기획과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적어도 이 요약 보고서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나 PR 현장에서 또는 미디어 현장에서 일하실 때 1년에 한번 나오는 이 보고서, 실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공유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